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세영어 윤희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책의 그림 좀 볼게요. 여러분 팝콘과 콜라가 있네요. 딱 봐도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영화 얘기일 것 같죠? 그리고 서로 전화하고 있고 시계 나왔고 네, 영화 같이 보러 갈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 한번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Lesson 5. Do you like watching movies? Do you like watching movies? I have 2 tickets for the movie Sumi mentioned. Do you want to go? Yes, I do. I've heard many good reviews about it. When do you want to go? What about tomorrow? Well, is it okay if we catch it this Sunday? I have to visit my aunt tomorrow. Of course. Perfect. Why don't I pick you up at 11:30? Sounds good. See you then. 네, 좋은 표현 몇 개 볼게요. 여기서 영화평이라는 말로 리뷰 썼죠? 근데 리뷰 같은 경우에도 외래어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따 뒷부분에서도 영화에 관련된 표현들 좀 많이 살펴볼게요. 다음, Why don't I pick you up? 예, Why don't I? 예, 이런 거 패턴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죠. 동사만 바꾸면 얼마든지 제한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냥 통째로 여러분이 예, 패턴처럼 외워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여러분, if에 대해서 좀 볼까 하는데요. if, 우리의 예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영화를 보는 거 괜찮니? 해서 만약 영화를 일요일 날 본다면 그거 괜찮겠어? 해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의 부사절로 쓰였어요. 그런데 if가 과연 부사절로만 쓰이느냐라는 건데요. 항상 부사절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요. 명사절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문에서는 대화에서는 부사절로 뭐뭐 만약 뭐뭐이라면 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명사절로 쓰이는 것도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I don't know if he's coming or not. 이란 의미는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인지 아는지 나는 모른다 라는 의미로 이 통째가 바로 동사 no의 명사절이거든요. 목적어절이에요. 그래서 if가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명사절일 때는 의미가 뭐다?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이럴 때 if, 명사절의 if는요. whether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20과에서 가정법 if도 할 거거든요. 가정법 if에서도 어려운 거 쓸데없는 거 안 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if만 제가 골라서 해드릴 테니까 예, 나중에 if를 통째로 같이 한번 정리를 또 해보죠. 네, have to. 네, 의미는 뭐죠? 뭐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조동사입니다. 같은 의미의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쵸? must요. I have to leave now 라는 의미는 나는 지금 떠나야만 해 라는 의미고요. 같은 의미로 I must leave now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세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화 보다라는 표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다라는 의미의 catch a movie 네, watch a movie죠. 그 다음에 go to a movie 뿐만 아니라 catch a movie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개 다 익혀두셨다가 그때그때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do와 물음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걸 봤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간단했죠. 그냥 위치만 둘이 맞바꿔서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해주고 퀘스천 마크만 붙여주면 의문문이 됐었는데 이렇게 like와 같은 일반 동사도 과연 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비동사가 앞으로 나왔었던 이유는 네, 비동사는 특별한 동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일반 동사는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조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었겠죠. You like watching movies 라는 문장이 있었겠죠. 너는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 라는 의미죠. 근데 얘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못 나오니까 그렇죠. 조동사 do가 시제나 인칭에 맞춰서 이렇게 딱 앞으로 나오고요. 동사 주어 나오고요. 이 동사는 그대로 원형 상태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조동사를 이용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do 조동사는요. 일단 do가 인칭과 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do, does, do.
하지만 과거일 때는 단수, 복수, 뭐 인칭 상관없이 무조건 did가 되고요. 부정어는 그 다음에 이렇게 not이 들어가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Do you like watching movies? 라고 물었어요. 주어가 네 2인칭이네요. 그리고 시제가 현재니까 do로 물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어가 이렇게 3인칭이에요. 그럼 does he have an umbrella? 해서 그는요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3인칭을 살려줘서 그렇죠. do의 3인칭 단수 변형 그렇죠. does가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제가 이렇게 과거일 경우에는 did가 올 수 있겠죠. 이럴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어떻게 해줬죠? 그렇죠.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무조건 no. 그리고 질문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받아주면 되죠. 부정일 땐 당연히 not을 넣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질문의 한 말을 이렇게 또 그대로 받아서 하니까 좀 지루하지 않나요? 네, 영어는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리고 간단한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런 대명사 같은 거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이런 명사를요? 그렇죠.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umbrella 같은 경우에도 이수로 바꿔줬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수로 받아줬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명사를 대명사로 받아줘서. 뿐만 아니라 이런 동사도 어떻게 해요? 두 동사로서 대동사를 사용해서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에 이미 질문에 나왔으니까 그냥 do를 변형시켜서 이 변형은 일반적인 두 동사의 변형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 동사로 응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대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시제가 과거이면 did를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사용하는 것과 대동사 사용해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만세 표현 볼게요. 만세 표현에는요, 영화에 관련된 표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 봤다라고 할 때요, 감동, 감정, 왠지 이모션 이런 거 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인 표현은요, 이 동사는 move에서 왔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touch, 그야말로 감정이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the movie was moving, the movie was touching 이라고 하면 아주 감동스러웠다라는 말이 되죠. I was touched by the movie에서 여기도 touch라는 동사 써줬죠. 그래서 move나 touch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감동적인 영화를 표현하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극적인 영화, 눈물을 자극하는 영화,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를 뭐라고 말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걸 바로 tearjerker라고 부릅니다. 여기 tear가 나왔죠.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영화를 tearjerker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네, 다음은요. 만세 단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말에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가끔은 좀 외래어랑 영어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영화평을 리뷰라고 했었죠. 네, 근데 뭐 리뷰 자체를 외래어로 많이 써서 영화평을 리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뭐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화 개봉이라는 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프리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름 프리미어라는 거는 영화 개봉을 말하는 거고요. 영화를 개봉했다라고 동사 쓰고 싶어요. 그러면 개봉, 영화 시작했다, 뭐 열었다 해서 막 스타트나 아니면 오픈 막 이런 거 쓰고 싶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영화를 개봉했을 때는 동사 release를 씁니다. 그리고 예고편이요. 이거 프리뷰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영화평은 리뷰라고 하지만 예고는 프리뷰라고 쓰지 않고요.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표현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요, 영어가 아니죠. 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올바른 영어 표현을 잘 사용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관련된 표현과 단어들을 많이 봤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알아두시고요. 만세 표현 아래쪽에 보면요. 영화 등급에 대한 표현도 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가실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선택을 할 때 영화 등급을 좀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세 표현에 같이 실려있는 영화
등급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